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73세 이창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119에 실려 응급실로 급하게 오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던 콩국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진수 교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콩 때문에 병원에 실려온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최근 3년간만 해도 178명이나 되죠. 부산에 사시는 이창호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콩국수 한 그릇씩 드셨고 여름철엔 시원해서 점심에도 자주 드셨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나 높았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콩을 과도하게 드신 게 원인이었죠. 다행히 원인을 찾아 콩 섭취량을 하루 2숟가락으로 조절하고 올바른 식단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재방문하셨을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활력도 되찾으셨죠. 이제 제대로 알고 먹으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콩국수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콩이 얼마나 좋은데 단백질 덩어리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콩은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조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병원에 오실 일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게 몸에 좋다더라는 막연한 소문에 휘둘리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 들어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올바른 섭취법을 알고 나서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실 겁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얻은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콩이 최고라고 믿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80%는 자신이 신장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왜일까요? 신장은 70% 이상 망가져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콩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박정숙 할머니를 만나보세요. 20년째 당뇨 관리를 하시던 분인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유 한 컵씩을 드셨습니다. 콩이 당뇨에 좋다니까 열심히 먹었지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목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매일 드시던 콩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알고 계신 콩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콩 100g에는 단백질이 35g, 칼륨이 1800m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바나나의 4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문제없지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걸러내는 게 신장의 역할이에요. 마치 막힌 하수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혈액에 쌓이면서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더욱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제신장학회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환자가 고단백 식품을 지속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정숙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콩 섭취를 중단하고 저단백 식단으로 바꾼 후 6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4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부종과 야간뇨도 사라졌고요. 몰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며 안도하시더군요. 핵심은 이겁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로 10년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신장 기능 검사가 필수입니다.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 수치만 확인해도 신장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만약 수치가 높다면 콩 대신 계란 흰자나 흰살 생선 같은 저칼륨 단백질로 바꾸세요. 콩이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의 상태를 모른 채 무작정 드시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남성분들에게 더욱 민감한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콩이 남성의 활력에 미치는 예상치 못한 영향에 대해서 말이죠. 건강을 위해 먹은 콩이 남성의 자신감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었다. 남성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활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경악스러운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콩을 과도하게 섭취한 남성의 정자수가 무려 41%나 감소했습니다. 발기 기능도 현저히 떨어졌고요. 더 심각한 건 호르몬 변화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정상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3배나 높아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인천에 사시는 62세 김철수 님이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콩을 우유에 타서 갈아 드시고 저녁에는 콩 반찬을 꼭 챙겨 드셨어요. 여름이면 콩국수도 자주 드셨죠. 그런데 1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내에게도 미안할 정도였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철수님은 하루에 콩을 무려 150g씩 드시고 계셨어요. 밥 숟가락으로 10스푼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 속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마치 시소 게임이에요. 한쪽에 여성 호르몬 성분이 많이 올라가면 반대쪽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모르고 있던 콩에 숨겨진 위험이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5년 추적 연구도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콩 섭취량이 많을수록 남성의 성기능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60세 이상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김철수님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콩 섭취량을 하루 30g 이하로 제한한 지 3개월 만에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하루 콩 섭취량을 3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콩 반찬도 밥 숟가락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견과류, 계란, 닭가슴살 같은 다른 단백질원을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콩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현명하게 드시면 되죠. 그 차이가 바로 당신의 남성다운 활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콩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몸이 붓고 추위를 많이 타며 머리카락이 계속 빠진다면 지금 당장 이 내용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호소해요. 이유가 뭘까요? 범인은 바로 당신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콩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김영희 할머니가 그 증인입니다. 10년 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 약을 드시던 분인데 6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콩두유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콩이 여성에게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마셨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더 붓고 변비가 심해지며 기억력까지 떨어졌어요. 심지어 체중도 5kg이나 늘었죠. 검사 결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치료 전보다도 더 나빠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콩 속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있어야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데 콩이 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콩이 갑상선 약의 흡수까지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콩 제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약물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약을 먹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갑상선 약이 듣지 않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회복 과정은 극적이었어요. 콩두유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갑상선 약과 콩 제품 섭취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띄우도록 했습니다. 2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기적 같았어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부종과 변비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몰랐으면 평생 고생할 뻔했네요. 라며 안도하시더군요. 일본 내분비학회의 20년 추적 조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갑상선 질환자 중 콩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그룹의 치료 성공률이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최소 4시간은 콩 관련 음식을 피하세요. 아침에 약을 드신다면 점심 이후에 콩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아예 콩 섭취를 줄이고 해조류나 견과류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에요. 갑상선 약을 드시면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신다면 혹시 콩을 함께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당신의 갑상선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능력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콩이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혹시 콩국수나 두유를 드신 후 배가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며 화장실을 자주 가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심각한 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콩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콩 알레르기보다 훨씬 더 흔하고 위험한 것이 바로 콩 소화 장애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74세 이순자 할머니가 바로 그 경험자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청국장을 드시고 여름에는 콩국수를 즐겨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먹고 나면 배가 빵빵해지고 하루 종일 가스가 차서 고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소화제만 드셨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복통이 생기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며 심지어 식욕까지 떨어졌죠.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장내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고 소화효소 활성도는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40%까지 감소해요. 그런데 콩에는 복잡한 단백질과 올리고당이 들어있어 이를 분해하려면 강력한 소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마치 낡은 믹서기로 딱딱한 얼음을 갈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기계에 무리가 가면서 결국 고장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소화기 내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에서 콩 단백질 소화율이 젊은 성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발표했어요. 소화되지 않은 콩 성분이 장에 머물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유해균 증식까지 촉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회복은 놀라웠어요. 콩 섭취를 중단하고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로 바꾼 후 2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장내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제야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라며 기뻐하시더군요.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콩을 드신 후 복부 불편감이 있다면 즉시 섭취량을 줄이세요. 대신 계란, 흰살 생선, 닭가슴살 같은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콩을 드시고 싶다면 충분히 삶아서 으깨어 드시고 한 번에 소량씩만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식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에 맞는 현명한 식단이 바로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소화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콩이 더욱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개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께 긴급한 경고입니다. 혹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위험한 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평균 복용 약물 개수는 5.2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 80% 이상이 콩과 함께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문제는 콩이 약물의 효과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혈액응고 방지약인 와파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그 위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신방세동으로 5년째 와파린을 드시던 분인데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콩두유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콩이 혈관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마셨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기 검사에서 혈액응고 수치가 계속 불안정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3주 전에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잇몸에서 피가 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는 출혈 위험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콩 속의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치명적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콩에는 비타민 K가 대량으로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와파린과 정반대 작용을 합니다. 와파린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데 비타민 K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아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와파린 복용 환자가 콩 제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뇌졸중 위험이 2.3배, 출혈 위험은 1.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와파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약과 콩의 조합도 위험해요. 콩의 이소플라본이 혈당 강화 효과를 증폭시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혈압약의 경우에도 콩의 칼륨이 약효를 방해해서 혈압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회복 과정은 극적이었습니다. 콩두유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와파린 용량을 재조정한 후 2주 만에 혈액응고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출혈 증상도 사라졌어요. 선생님, 몰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건강하려고 한 일이 독이 될 줄이야.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급실 입원 환자의 23%가 약물에서 음식 상호작용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콩 관련 제품 때문이었어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약을 3개 이상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한 후 콩을 드세요. 특히 와파린, 당뇨약, 갑상선약을 드시는 분들은 콩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콩을 드시고 싶다면 약 복용 시간과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약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콩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럼 콩을 아예 끊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올바른 섭취법을 아는 것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67세 박미경 할머니가 바로 그 성공 사례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콩국수 한 그릇씩 드시다가 소화불량과 부종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섭취법을 배운 후 지금은 건강하게 콩의 이로운 점만 누리고 계십니다. 이제야 제대로 먹는 법을 알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여기서 60세 이후 콩 섭취의 3가지 황금 법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적정량을 지켜라. 미국 식품의 약국 권장 기준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하루 콩 단백질 25g 이하가 적당합니다. 이를 쉽게 환산하면 두유 1컵 200ml 또는 삶은 콩 한 줌 30g 정도예요. 콩국수로 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 한계입니다. 박미경 할머니는 매일 먹던 콩국수를 주 2회로 아침 두유를 격일로 줄였어요. 단순한 변화였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법칙, 익혀서 올바른 시간에 먹어라. 생콩이나 덜 익힌 콩은 소화장애의 주범입니다.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가장 좋은 형태는 청국장, 된장, 두부처럼 발효되거나 가공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절대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소량씩 드세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발효된 콩 제품은 일반 콩에 비해 소화율이 40% 높고 영양소 흡수율도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법칙, 개인 맞춤과 시간 간격을 지켜라. 신장 기능, 갑상선 상태, 복용 약물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1.5 이상이거나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제한적으로 드셔야 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세요. 갑상선 약은 4시간, 와파린은 6시간, 당뇨약은 2시간 간격이 안전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춰 콩을 섭취한 그룹이 무작정 많이 먹은 그룹보다 건강 지표가 30%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박미경 할머니는 이 3가지 황금 법칙을 지킨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부종이 사라지고 소화가 편해지며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콩의 좋은 영양소는 그대로 섭취하면서 부작용은 없앴죠. 이제 콩이 무섭지 않아요. 올바르게 먹는 법을 아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콩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현명한 섭취가 필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독이 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여전히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 황금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적정량 지키기, 익혀서 올바른 시간에 먹기, 개인 맞춤과 시간 간격 지키기. 이것만 지켜도 콩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콩을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음식들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콩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대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콩을 줄여야 한다면 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콩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정혜숙 할머니가 바로 그 증명입니다. 콩국수와 두유를 끊은 후 제가 알려드린 대체 음식들로 바꾼 결과 6개월 만에 혈압은 안정되고 활력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콩보다 훨씬 좋네요. 첫째, 단백질 대신 이것들을 드세요. 계란만큼 완벽한 단백질은 없습니다. 특히 계란 흰자는 신장의 부담도 적고 소화도 쉬워요. 하루 2개까지 안전합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단백질 이용률은 콩보다 25% 높고 칼륨 함량은 절반 이하입니다. 흰살 생선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를 동시에 공급해 치매 예방과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둘째, 여름철 콩국수 대신 오이를 갈아 만든 냉국이 정답입니다. 시원하면서도 칼륨 함량이 콩국수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정혜숙 할머니도 이게 훨씬 속이 편하고 시원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미역국이나 토마토 냉국도 좋은 선택입니다. 영양가는 높으면서도 소화 부담은 훨씬 적어요.
셋째, 두유 대신 보리차는 이뇨작용을 도와 붓기를 빼주고 둥글레차는 혈당 조절에 도움됩니다. 카페인도 없어서 언제 드셔도 좋아요. 우유나 저지방 요거트도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하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넷째, 여성분들께는 아마씨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콩을 드셨던 분들께 추천합니다. 아마씨의 리그난 성분이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해요. 캐나다 연구에 따르면 콩보다 40% 더 효과적입니다. 참깨나 들깨도 비슷한 효과가 있으면서 소화 부담은 훨씬 적어요. 정혜숙 할머니는 이런 음식들로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이 140에 90에서 125에 80으로 내려갔고 다리 부종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편해져서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콩을 끊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음식을 찾은 기분이에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번 주부터 콩국수 대신 오이 냉국을, 두유 대신 보리차를, 콩반찬 대신 계란 요리를 시도해 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건강한 식단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로 더욱 안전하고 다양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째, 신장 기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0세 이상 10명 중 4명이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혈액 검사 한 번으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콩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하세요. 갑상선 약, 와파린,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콩은 약효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시간 간격을 지켜주세요. 셋째, 적당량과 올바른 방법이 핵심입니다. 콩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g 이하 익혀서 공복을 피해서 드시면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생선, 오이 냉국 같은 훌륭한 대안들도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저는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올바른 정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더 이상 좋다더라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으실 거예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알게 된 내용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콩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병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